네, 지금부터는 논문을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연성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시고요. library.연성.ac.kr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그인 하셔야겠죠. 네, 저도 로그인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번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논문 뭐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면 막 유료로 다운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학생 신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 연계된 DB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가 있어요. 자,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학술 DB라는 것에 들어가십니다. 학술 DB, 학술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여기서 주로 저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DBPR, IS,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DB는 DBPR입니다. 그래서 DBPR을 클릭을 하시고, 네, 연성대학교 소속으로 인증되셨습니다. 막 이렇게 화면이 뜨실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검색해보고자 하는 논문을 검색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2부에서 주차별 강의 계획서 설명할 때 저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네, 무언가를 소개하겠다라고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스토리텔링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우린 유아와 관련된 논문을 찾겠죠. 유아라고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네, 스토리텔링 적정 기술 탐구 활동이 유아의 이타성, 배려적 사고, 과학적 탐구 능력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기반 유아 발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장단놀이 활동이 만 3세 유아의 음악 표현력, 언어 표현력 및 놀이성에 미치는 효과.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아 수학교육 및 스토리텔링 수학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가정 수학교육 현황, 마음반 유아들의 갈등 해결 지원을 위한 실행 연구, 스토리텔링 수업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활용한 미술 감상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그리기 표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주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실험 연구는 무엇일까요? 네, 영향이라는 용어, 효과라는 용어가 나타나면 실험 연구입니다. 무언가 어떤 프로그램을 연구자가 개발하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봤더니 아이들의 이타성, 배려 사고, 그리고 과학적 탐구 능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연구가 바로 실험 연구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좀 뽑아볼게요. 뭐가 재밌을까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미술 감상 활동이 유아의 정서 지능에 미치는, 그리기 표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제목만 봤을 때도 어때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미술 감상 활동이 아이들의 정서 지능과 그리기 표상 능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논문집에 실렸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논문을 검색을 하셨으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네, PDF 파일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펜이나 뭐 강조 표시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 녹화로 표시해 가시면서 발표를 해주시면 돼요. PPT 자료 굳이 안 만드셔도 돼요. 예,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왜 우리 발표할 때 유형 2를 맡으신 분들은 이렇게 논문을 검색하셔서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초록 부분만 봐도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본 연구의 목적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미술 감상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그리고 그리기 표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에 위치한 S유치원 만 4세 6살 아이들을 네, 48명을 대상으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미술 감상 활동은 실험 집단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비교 집단에는 펠드맨의 감상 단계에 기초한 일반적인 미술 감상 활동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네, 적용 전과 후에 아이들의 정서지능, 그리기 표상 능력 검사를 실시해 보았더니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미술 감상을 실시한 아이들의 점수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감상 활동보다 아이들의 정서지능이나 그리기 표상 능력에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논문인 겁니다.
네, 요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논문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검색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자, 그렇다면 영향 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음반 유아들의 갈등 해결 지원을 위한 실행 연구, 스토리텔링 수업을 중심으로 요건 뭘까요? 네, 이것은 똑같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다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이게 바로 질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양적 연구는 객관적이고 수치화시킬 수 있어요. 점수가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딱 적용했더니 얘네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반면 이런 형태의 질적 연구는 이 속에서 이것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고 이런 것에 특히 관심을 보였으며 연구자의 마음은 이랬다. 이렇게 어떤 그 좀 더 질적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질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위에 나와 있는 유아 수학교육 및 스토리텔링 수학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가정 수학교육 현황, 요거는 관계를 분석한 연구예요. 이것은 양적 연구이지만 실험 연구는 아닙니다. 보통 이 연구에 쓰여지는 연구 도구는 설문지예요. 네,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몇 세의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하루에 아이들과 수학 교육을 몇 회 실시하십니까? 뭐 이런 네, 설문지 혹은 면담 등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특정 집단의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의 관계를 분석해보는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구 방법의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논문 검색하는 것, 다운로드 받는 법, 혹시 잘 안 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구 방법의 기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또 얼굴이 나오니까 굉장히 민망해지는데 지금 아주 야심한 밤이랍니다, 여러분. 자, 연구 방법의 기초.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펜을 준비를 안 해서. 네, 양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추출해내기 위한 그런 객관적인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객관적.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주관적인 연구의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연구 제목을 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이번 한 학기 동안 다루게 되는 네, 주된 논문의 유형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실험 연구입니다. 이 실험 연구라는 것은 양적 연구일까요? 질적 연구일까요?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가 바로 실험 연구입니다. 자, 연구 제목을 살펴보면 이 실험 연구에는 어떤 용어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effect, 영향 혹은 효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반면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탐색, 경험 이런 용어가 들어갑니다. 자, 양적 연구는 여러 가지 또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 어떤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관계 분석 연구예요. 아까 왜 제가 앞에 논문 검색했을 때 스토리텔링 관련된 논문을 검색했을 때 여러 가지 목록들 중에서 어떤 게 있었죠? 네. 부모에게 면담 혹은 설문지를 통해서 그 부모의 어떤 수학 교육 빈도를 물어본다든지 그리고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각각 부모의 어떤 뭐 SES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사회 경제적 지위와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수학 교육을 하는 빈도 이런 것의 어떤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상관관계, 관계 분석 연구예요. 근데 저희 수업 시간에는 이 관계 분석 연구는 크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실험 연구를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실험 연구라는 것은 연구자가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명화 감상 활동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한 10차시에 걸쳐서 아이들과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개발을 한 다음에 그것을 A집단과 B집단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단 A집단 아이들에게는 이 연구자가 개발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명화 감상을 적용하는 반면 이 B집단은 이 A집단의 효과를 보기 위한 비교 집단인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펠드맨의 감상 순서에 따른 일반적인 명화 감상
활동을 전개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 이 10주차가 지난 다음에 10차시가 지난 다음에 A라는 집단과 B 집단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 도구, 검사 도구를 통해서 아까 뭐였죠? 정서지능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정서지능과 그리기 표상 능력 검사를 딱 해봤더니 A 애들이 B 애들보다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연구자가 개발한 스토리텔링 기법의 그 기초한 명화 감상 활동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이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 사고 기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을 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실험 연구를 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 연구라는 용어 꼭 기억해 주시고 검색하실 때도 뭐뭐에 미치는 영향, 뭐뭐의 효과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에 비해서 데이터의 수는 적지만 깊이 있게 대상이나 사례를 들여다보는 형태의 연구를 의미합니다.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실험연구, 문헌연구, 조사연구, 관계분석연구, 문화기술적 연구, 생애사연구, 실행연구 여러 가지 연구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연구는 실험연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 수업에서는 실험 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말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유아교육 분야의 실험 연구라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그 결과를 추출해보는 연구로 놀이 중심 교수 실천을 위한 창의적인 어떤 교수법 실천에 도움을 주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활동 개발 활동 선정 이런 과정에 자세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수업에서는 실험 연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발제를 하실 때 PPT 자료는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논문 리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 DBPR에서 제가 가져온 논문이고요. 논문 검색 방법은 1주차 때 1부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논문 접근은 다들 하실 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져온 논문은 바로 이겁니다.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 표현력 및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실험 연구 논문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 표현력 및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 대상은 제이시 소재의 어린이집 만 5세 유아 39명으로 실험 집단이 19명.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실험 집단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요. 보통 20명 내외로 합니다. 그리고 비교 집단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실험 집단 유아들은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비교 집단 친구들은 전래 동요를 활용한 이야기 나누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체 표현이고 여기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네요. 그 연구 결과 첫째,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을 실시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창의적 신체 표현력의 하위 영역인 동작의 다양성, 방향성, 시간성, 흐름 변화, 표현성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을 실시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유아의 정서 지능의 하위 영역인 자기 인식, 표현 능력을 제외한 자기 조절 능력, 타인 인식 능력, 타인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 표현력 및 정서 지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저는 벌써 이 연구 논문에 약간 오류랄까요? 좀 아쉬운 점을 발견했어요.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변인이 신체 표현력인데 사실상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당연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실상 명명하기는 비교 집단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통제 집단과 같죠? 왜요? 신체 표현력을 보는데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했어요. 실험 설계 자체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 네, 라는 점 조금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다음과 같아요. 전래 동요, 신체 표현 활동, 창의적 신체 표현력, 정서지능. 네, 이 네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발제하시는 분은 무엇인지 논문에서 찾아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신체 표현 활동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 네, 카톡이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본 연구자는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은 우연히 발견되는 놀이의 즐거움과 노래를 통한 건강한 창의적 신체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네, 본 어떤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개발한 그 활동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정서지능의 개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 다른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서론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의 창의적 신체 표현력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사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도구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연구 도구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 선생님들이 변인이 같다면 거의 일치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짧게 간략하게 넘어가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3번부터 네, 교수법이잖아요.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활동이 어떻게 개발이 됐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래 동요 선정은 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흥미를 고려해서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른 유치원 지도서의 국악활동에 포함된 전래 동요와 김세희 선생님의 선호도서 2곡에서 60곡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타당도를 충분히 검사를 했네요. 그래서 현직 교사 5인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1차로 25곡, 그리고 유아들의 흥미와 유치원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2차로 12곡, 총 결과적으로는 8곡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8곡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신체 표현 활동을 개발해 본 거예요. 그리고 더욱 이 선정된 그 전래 동요를 심층적으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같은 동일한 전래 동요를 가지고 2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2회 중 첫 번째는 소집단 형태의 그 작은 단위 신체 표현 활동을 하고 두 번째는 대집단 형식의 큰 단위 신체 표현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자, 최종 선정된 전래 동요 목록 및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나와 가족이라는 생활 주제에 손치기 발치기. 나하고 충분히 연관이 있죠.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꽝꽝 장서방 이런 전래 동요를 가지고 1회 소집단 내용에서는 전래 동요 가사에 맞는 부분 동작 만들어 앉아서 활동해보기, 손발치기와 같은 부분의 부분 동작 만들기, 옹골동골 등 부분에 옹골동골 등 어떤 이런 재밌는 말 표현 부분에 만들어보기, 재밌는 말 표현 부분에 어울리는 적합한 신체 표현 활동 만들어 보기, 그리고 2회 대집단 내용에서는 소집단 이러하고 대집단 활동 내용에서는 서거나 무리지어 신체 활동 해보기, 2명씩 짝지어 노래에 맞추어 큰 활동 해보기, 손과 발 대신 자유스럽게 유아들이 신체를 이용해 표현해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논문 리뷰를 하실 때는 이 부분 좀 강조할게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간략하게 만약에 그 형태가 비슷하다면, 매 주차별 형태가 비슷하다면 한 주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로 샘플을 그냥 몸으로 보여줘도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준비를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손치기 발치기 혹은 뭐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이 노래를 실제 음원을 들려주시는 거죠. 들려주시면서 1회 소집단에서는 앉아서 2명씩 짝을 지어서요. 서로의 다리를 끼우고 노래 맞추어 이렇게 한 발씩 짚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 딱 뭐 이런 부분에 재밌게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얼음땡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발제할 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 교수법 수업을 지금 거의 한 6년 정도 진행해보고 있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잘 참여하고 계세요. 아이고, 또 다른 슬라이드가 켜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또 중요하겠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활동 전개 과정. 실험 집단은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 그리고 비교 집단은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보고자 하는 변인이 정서지능이나 신체 표현, 신체에 관련된 도구가 아니라 만약에 이야기 이해라든지 아니면 음악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연구는 굉장히 문제가 없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어떤 좀 개선 사항을 아시겠죠? 신체 표현 활동이니까 신체 표현 검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정도 하고 결과 및 해석 부분에서도요. 네, 연구 결과는 다 수치와 관련된 거라서 그닥 여러분들께는 의미는 없어요. 본 교수법 시간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논의 및 재현을 좀 다루어 주세요. 그래서 첫째,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은 이야기 나누기 활동보다 신체 표현력이 유의미하게 높게 향상되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네, 첫째가 있는데 둘째가 없네요. 네, 여기 있네요. 전래 동요를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을 한 유아들이 일반적인 애보다 정서 지능의 하위 영역인 자기 조절 능력, 타인 인식 능력, 타인 조절 능력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냈다. 자, 이상적이려면 정서 지능에 있는 해당되는 5개 영역이 모두 다 높아야 되는데 그 중에 2개는 제외하고 3개만 높았대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자는. 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유아의 자기인식 표현 능력에 있어서는 전래동요를 활용한 이야기 나누기 집단이 더 높았대요. 왜냐하면 전래동요를 활용한 비교 집단 유아들이 이야기 활동하면서 풍부한 어휘 및 재미있는 문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한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네, 아무래도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다 보니까 신체 표현 활동에 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표현을 한다든지 인식을 하는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전래 동요를 활용한 집단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꾸미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하고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연구 논문 리뷰까지 해보았는데 1강이라서 원격 수업 되게 많이 지금 불편하셨죠. 2부 때는 좀 더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고민을 더 해서 컨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여러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